네, 어제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안 관련 중요한 표결이 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세계에서 상당히 큰 뉴스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나라 신문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일면으로 보고 보도하는 데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뉴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지지난주인가에 브렉시트 문제를 한번 얘기했고 네. 그때 이제 뭐가 문제다 그리고 예상까지 했는데 그때 시나리오별 예상 중에 하나가 어제 유감스럽게 불행히 어쨌거나 아무튼 들어맞았어요. 네. 또 상당히 예상했으면서도 매우 놀라고 있던데 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제 영국 의회에서 부결됐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부결의 의미. 뭘 어떻게 하자고 표결에 붙였는데 의원들이 NO 하고 틀어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이게 워낙에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이제 뭘 갖고 투표를 했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브렉시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 연합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그 구성 예. 이것에서 이제 영국이 빠져나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 투표에 의해서 빠져나오겠다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그냥 쑥 나가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뭐 우리가 이혼을 해도 무슨 뭐 서류는 쓰고 합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2년 동안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합의는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합의가 누구가 무엇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거예요? 유럽 연합과 영국 정부가 이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합의금을 얼마를 주고 탈퇴를 할 것이며 그럼 돈도 내야 돼요? 영국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요? 그냥 쑥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정확하게 얼마를 내는지는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대충 뭘 하는데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고요. 어쨌거나 돈 같은 걸 내야 하는 그렇죠. 부과 조항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유럽 연합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경기도가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됐다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경기도 사람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살기도 하고 타 지역 사람이 경기에 가서 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또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 문제가 나기 이전에 이렇게 이주해서 살던 사람들의 권리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주자. 그러니까는 전부 이제 강제로 다시 돌아가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이제 그대로 보장을 해주자는 그건 합의가 됐고 그건 뭐 좀 합리적인 이야기니까는 문제가 없는데 그 결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북 아일랜드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시간이 설명이 필요한데 조금 이따가 뭐 다시 한번 자세히 그러니까는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유럽 연합과 영국 정부 사이에서 조율을 했는데 그 문제를 그러면 영국 의회에 가져가 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다 승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를 해버린 것이죠. 어제 표결에 붙인 안의 핵심 골자가 북아일랜드 IRA, 노던 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 그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었군요. 핵심 그런데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이 돼서 대개 이렇게 되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적 사안인 중대한 건이 압도적 표차로 이런 식으로 부결이 되면 정치적 책임을 총리가 지는 게 상예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불신임 받은 거잖아요.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20세기 초에 한 1924년인가 그때 한번 노동당에서 이렇게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총리가 내놓은 것을 의회에서 뭐 그때는 166표 차로 이렇게 거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굉장히 큰 타격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600 몇 명이 투표에 참여했던 네, 것 같은데. 정확하게 632명이 참여를 했는데 네. 찬성이 202명이고 반대가 432명이에요. 거의 더블 스코어네요. 그렇죠. 더블보다 더 큰 차이로 아 그렇네. 그렇죠. 이 저 반대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참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할 것이다 예측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정말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메이 총리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영국 의회가 영국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민심과 의석수 간에 상당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지만 네. 만약에 영국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제대로 잘 대의하고 있는 의회라면 네. 202표 대 반대 432표. 네. 이거면 총리가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로만 그렇죠. 따지면.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당연히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겠죠. 예.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이 투표가 있었던 것은 15일 저녁 7시인데 바로 다음 날 현지 시간으로 16일 저녁 예. 7시에 이 저 총리 불신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전날 했던 그 표 그대로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그렇죠. 총리가 물러나야 되는데 예. 해임이 이게 또 정치적으로는 다른 문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보수당 안에서도 둘로 갈라져 가지고 총리안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지만 총리 물러나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다르다. 우리는 야당하고 싶지 않고 계속 당신이 하고 대신에 이제 보수당에서 강경파들은 그러니까 총리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대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하고의 협상권이 총리한테 네. 정부한테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의회가 하겠다. 의회가 가져오겠다 이거죠. 의회가 그런 행정 집행의 기능이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나 보죠? 없죠. 안 되는데 이제 의회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봐라 지금도 이제 부결이 되잖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꾸 부결이 되고 국민 목소리를 못 읽는다. 의회 차원에서 직접 유럽하고 유럽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도 나서겠다. 그렇죠. 너희들의 행정부 강요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되겠으니. 그렇죠. 그런데 뭐 압도적 표차로 진 것도 진 것이지만 여당 안에서도 반대표가 상당히 그렇죠. 많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는 이 찬성이 아까 202표라 그랬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는 총리 지지파들이 그렇게 다수를 이루겠죠. 예. 196명의 보수당이 찬성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예. 그 총리안에.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에 보수당 안에서 118명이 반대표. 그러니까 196대 118. 거칠게 계산하면 한 200대 110 정도. 그렇죠. 200대 110 정도가 그러니까는 5.5 대 4.5 정도로 반대론도 비등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총리안에 반대한 이유도 또 이렇게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네. 영국은 다 자유투표입니까? 당론 투표도 합니까? 자유투표를 하죠. 우리나라 자유투표가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그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같은 여당 안에서도 5.5 대 4.5 비율로 찬반이 엇갈렸다는 것은 네. 상당히 팽팽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중요한 문제. 이렇게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 당론 투표를 안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야당인 노동당 안에서도 압도적인 당연히 이제 대다수가 이제 반대를 했지만 3명은 또 찬성을 했어요. 뭐 3명 정도야. 예, 애교로 그러니까 봐줄 수 있는데. 뭐 하여간 그 개인 의사에 이제 예. 맡겨놓긴 하는데 예.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3명 누구야 또 이렇게 막 색출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건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자유투표에 맡기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이 거의 이제 분열을 했다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뭐 약간의 몇 명이 반라는 게 아니라 9대 1 정도가 아니고 지금 5.5 대 4.5로 팽팽하게 딱 나뉜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그렇네요. 되는 것이죠. 자, 그나저나 결국 문제 핵심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북아일랜드 문제로 결국은 귀결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네. 왜 북아일랜드 문제? 이 북아일랜드 문제는 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워낙 또 둘이 갈등과 네. 다툼의 역사가 길고 네. 지금도 굉장히 안 좋은 뭐 이런 게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물론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공부합시다.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아일랜드라는 섬이 영국 바로 이 왼쪽에 그러니까는 저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벨파스트인가 그 위에 있는 그 벨파스트가 이제 그 위에 있는 도시고 그 벨파스트가 그러니까 이저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고 이제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고 그러니까는 그 아일랜드 섬이 이제 켈트족이 살고 뭐 이랬던 옛날에 그 오랬던 섬인데 이제 저 영국 땅으로 이주하는 이 저기 게르만족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올라가고 막 하죠. 그러니까는 브리튼 섬 안에서도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웨일스 점령하고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 바다 건너에 아일랜드까지 점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글쎄 이 방송을 좀 영국 분이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니까 다 볼 수 있는데 영문으로 번역이 안 돼서 힘드실걸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영국 분이 보신다면은 조금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영국이 해도 너무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과거에 일본이 저기 한반도와 중국 지배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그런 역사가 거기서 똑같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일랜드가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무력으로 계속 그렇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하고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났죠. 아일랜드는 당연히 반발을 할 거고. 전쟁 수준으로 막 로켓포도 쏘고 뭐 민간인들 죽이고 막 난리도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가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했냐면 영국에서는 이제 그 가까운 쪽이 북아일랜드 쪽이 이제 가깝죠. 바다가 아주 좁아요, 거기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일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저 구교고, 그러니까는 카톨릭이고 이 영국은 성공회 그렇죠. 중심으로 하는 신교 아니겠습니까? 이 신교 중심의 그 영국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뭐 강제는 아니겠지만 그 권하는 거죠. 그쪽 아일랜드로 건너가 살아라.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자꾸 이주시키는 것처럼. 그러면서 북아일랜드 쪽에 현재의 우리가 북아일랜드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인구 비율이 역전이 돼 버립니다. 아, 그럴 정도입니까? 그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더 많아지는 단계까지 간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 정도나 걸렸어요? 뭐 수백 년이 걸렸어요. 한 200 적어도 200년은 걸렸어요. 그나저나 놀라운 변화군요. 머저리티 주류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북쪽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아일랜드가 독립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독립을 쟁취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주민 구성이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독립 안 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려고 이주시킨 거죠.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물타기 한 거네. 그렇죠. 아일랜드의 정체성도 흐트러뜨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적 혼선도 주고, 더군다나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 이들이 오히려 다수처럼 행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참. 그렇게 되면서 이 독립을 하려다가 이 북아일랜드가 너무 복잡하니까는 아일랜드도 그럼 일단은 빨리 독립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라도 독립하자. 그러면서 북아일랜드를 빼놓고 독립을 한 거죠. 그러면서 북아일랜드는 완전히 이건 영국도 아니고 아일랜드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는 영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과 우리는 아일랜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지금 혼재돼 가지고 이 1998년까지도 아주 그냥 그 폭력 사태가 난무하고 그랬었던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안타까운 불행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 영화 다니엘 데이 루이스였나? 나의 왼발이라고. 아니다. 그거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네네. In the Name of Father인가?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북아일랜드의 고통과 영국과 아일랜드 그거를 아주 잘 다뤘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굉장히 불행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토니 블레어 총리 당시에 노동당 출신 1998년도에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자치권도 대폭 주면서 영국 땅으로는 남아 있되 자치권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친 아일랜드 계열의 이제 무장 봉기 세력들도 그러면 앞으로 무장 투쟁은 안 하겠다 하면서 자치권을 많이 확보한 상태. 그 상태로 이제 그 98년도 협상이 이루어진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유럽 연합이 정말로 이렇게 왜냐하면 1998년이면 딱 유럽이 진짜로 이게 연합 하나로 이제 된다. 그러니까 뭐 영국에 있으나 아일랜드에 있으나 뭐 이게 똑같다 좀 실질은.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유럽 연합 내부에서는 국경이 없어지는 거니까 예. 장벽이 없어지는 거니까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뭐 다 사이좋게 사는 거지. 그랬는데 영국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우리는 어쩌라는 거지? 그렇겠네. 영국으로 다시 가야 되나? 아니면은 물론 영국 땅인데 예, 이제 예. 법적으로 영국 땅인데 이제 영국처럼 우리도 같이 떨어져 나가야 되나? 근데 그렇게 되면 자치권 주겠다는 그거 약속은 이상하게 돼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친 아일랜드 쪽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이건 말도 안 된다. 예, 브렉시트에 예, 예.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는 EU 그대로 있겠다. 그렇죠. 이게 친 아일랜드 그렇죠. 입장이고. 그렇죠. 친 아일랜드 입장 당연히 우리는 저 브렉시트 절대 안 된다. 이 유럽에 남아 있겠다. 예. 그리고 이 친영국 세력 이주해간 강경 세력 같은 경우에도 반대를 하는 이유가 예. 이번에 이제 이 영국 총리 메이 총리가 이제 협상한 안을 보면은 그 유럽 연합하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유예 기간도 두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남겨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소위 그 노르웨이식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제적으로는 약간 소프트하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하니까는 우리는 영국 떨어져 나갈 때 확실하게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서 메이 총리 안에도 또 반대를 하는 이 사람들도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거 뭐 좀 잘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완전히 꼬여버린 이런 꼴이 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잉글랜드 내부에서도 의회 표결 결과에서처럼 굉장히 네. 난맥상이고 네. 문제의 핵심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북아일랜드에서도 정치적 입장이 작게는 2개, 크게는 3가지가 혼재돼 있고. 그렇죠. 그럼 이건 뭐 세종대왕이 와도 이거 풀 수 있을까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누가 와도 풀 수가 어려운 이게 그러니까 역사부터 쭉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예. 정말 풀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국은 이제 뭐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이 끝난 지는 제법 됐지만 네. 그거는 옛날이었고 영국은 이대로 한 마리 늙은 뭐처럼 이렇게 쇠락하면서 분열해 간다고 봐야 하나요? 뭐 분열까지야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국이 지금 아주 그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러다가 북아일랜드 그러면 자치권 좀 주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스코틀랜드도 그럼 우리도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도 반대하거든요. 우리도 유럽에 남아 있겠다. 또 웨일즈는 어때요? 웨일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럽에 남아 있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그럼 이렇게 나가냐? 우리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보면은 스코틀랜드 쪽 지방에서는 반대쪽이 많았거든요. 예. 런던과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다른 잉글랜드 지역의 시골 쪽 이쪽이 이제 우리는 나간다 이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투표 결과가 된 건데 이 사람들 그때 국민 투표할 때 브렉시트 EU로부터 나간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와 그것이 자기들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몰랐죠. 제대로 모른 채 그렇죠. 그냥 투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사실 2016년 아니었습니까? 예. 2016년에 이상한 투표가 좀 많았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공개석상에서 그렇지만 그래요? 아니 미국에서도 이상한 투표가 있었는데 트럼프? 뭐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상한 투표, 영국에서 이상한 투표.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해에 좀 이상한 투표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주권은 행사하되 비이성적인 내가 하는 게 무슨 영향을 줄지도 모르고 전혀.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가 이런 걸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뭐 들어보니까 별 이상한 말도 아니구만 안 하려고 그래. 뭐가 트럼프 이긴 거는 자기 입으로는 말 안 하고 내가 하니까 제가 안 했습니다. 이러고. 별 얘기 아닌가? 너무 대쪽 선비셔. 아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 같다가 농담이에요. 포퓰리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영국도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한 행동이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올지를 모르고 주권 행사를 하는
심지어는 그때 그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찍었나 이제 조사할 때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 아마 무슨 축구 대회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뭐 유럽 이야기를 하니까 유럽 이야기 듣기 싫어. 축구 대회 하는데 유럽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그냥 나갈래 하면서 찍었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거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축구가 중요한데 나 지금 정신은 축구에 네. 가 있는데 뭐 그렇죠. 복잡하고 하니까 아니 반대로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네. 자꾸 유럽컵이었나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EUFA인가 뭐 예, 컵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얘기를 자꾸 하니까 듣기 싫어. 유럽은 나 그냥 나가버릴래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그거야말로 그런 그 보도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예. 얼마나 투표가 비이성적이고 예. 제대로 그것이 갖는 의미가 전파되지 않은 채 네. 휩쓸려간 정황이 측면이 깊다라는 있다. 것을 그 지금 조크성 그렇죠. 보도 같고. 그렇죠. 그나저나 뭐 영국이 쪼개진다면 지금 축구는 다 쪼개져서 출전하잖아요. 그렇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다 따로 북아일랜드도 따로 네. 나옵니다. 예. 그건 뭐 그렇게 하지 뭐. 농담이고. 예.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뭐 EU하고 아무런 완충 정책이나 소프트 랜딩 없이 그냥 잘가 빠이빠이. 그러면은 여지껏 EU를 통해서 맺었던 협정들 다 이제 영국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뭐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닌데 네. 뭐 관세도 이제 새로 적용돼서 수입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우리처럼 영국에 뭐 팔아먹어야 할 입장에서는 안 물던 관세도 이제 또 내야 물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도 좀 떨어질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세계 금융 수도 두 개로 꼽는 뉴욕과 런던인데 런던의 금융 시장에 대한 뭐 장악력 또는 네, 영향력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추락할 그렇죠. 것 같고 왜 몇몇 회사는 이미 런던 떠났다면서요. 예. 많이 이미 그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 바로 네. 직후에 많이 많이 떠나버렸어요. 네, 맞잖아요. 프랑크푸르트로 옮긴다든가 뭐 어디 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니까 영국 자체를 떠나버리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을 정도로 그러면 영국이 받을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은 확실하고. 그럼요. 예, 그건 누구나 다 이제 인정하는 네. 것이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영국에 수출하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 전체 우리나라 수출액의 0.98%라고 이 전문가들은 얘기하거든요. 1%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세가 적용이 되죠. 없던 네, 관세가 네. 갑자기 붙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크죠. 2천만 원짜리가 당장 2,200에 팔려야 그렇죠. 되니까 자동차의 경우 살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휴다이 키아 모터인데 왜 갑자기 200이나 네. 내가 더 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밀려버릴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우리가 수출을 하고 수입도 뭐 조금 약간의 수입을 하는 우리 수입이 수출보다 좀 많아요. 우리가 영국 사오는 게. 사오는 게 많은데 그것도 이제 뭐 전체 수입량에 비하면은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가 뭐 크진 않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저 영국이 유럽하고 이제 그러면 유럽에다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될 판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는 영국이 좀 큰일 날 판인 그렇죠. 것이고 영국이 받을 타격이 네. 물론 우리는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워낙 교역 비중이 낮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영국이나 상대 유럽국에서 한 20-30% 또는 10% 이상 차지한 국가들끼리는 계산을 잘 해봐야 될 그렇죠.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영국이 지불해야 할 코스트, 비용, 네. 경제적 희생이 훨씬 크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 별로 없고 네. 다만 손흥민 그 EPL 중계 방송하고 우리 이런 편하게 거- 봤는데 네. 그거 그게 어떻게 해야 이제 되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되나? 지금까지는 그냥 영국에서 바로 쏴주면 바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시 협상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사와서 이제 뭐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가격 협상이 이게 안 맞는다 싶으면은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못 볼 수도 있죠. 또는 광고가 훨씬 더 많이 붙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혹시 우리 CNN으로 보지 뭐. 저 스코치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갑자기 스코치 위스키 가격이 네. 뛰어서 네. 무슨 미국 위스키로 갈아탈 버번 수도 위스키 뭐 버번 이런 걸로? 이런 갈아탈 수도 있고 제가 술을 한 방울도 못해서 무슨 겨울에 말인지. 버버리 입으십니까? 아닙니다. 아 그러면 괜찮은 버버리 값도 올라
그거 원래도 비쌌잖아요. 그렇죠. 원래 비쌌는데 아마 더 비싸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다. 우리가 어쨌거나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영국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뭐 스카치, 버버리, 뭐 EPL, 손흥민, 박지성 뭐 이런 거였고 또 뭐가 있나 뭐 본차이난가 하는 도자기 정도. 그 사다 쓰는 사람은 저 대한항공 조씨 일문이나 그러겠죠. 뭐 밀수에다가. 아무튼 그때 우리 지지난 시간에 공부 겸 리포팅 할 때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대로 들어맞았고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단순 부결이 아니라 영국이 정치적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네. 더 답답한 건 이것을 수습해 나갈 모멘텀도 정치적 지도자도 그다음에 여야 의석 분포도 그다음에 영원한 골칫거리이자 서로 간의 큰 문제였던 북아일랜드 문제조차도 함께 얽히면서 네. 영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내다보기가 어렵다. 그 말은 임상훈 소장이 더 많이 귀를 쫑긋해서 우리한테는 한치 앞을 보여줘야 한다. 맞죠? 그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영국도 뭐 상당히 심란하고 복잡하네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네. 플랜 B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저 웨이 총리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한테 좀 연계해달라 그래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이거는 이제 메이 총리가 가지고 와봐야 알겠지만 그날 우리 출연 전입니까? 메이가 가져온 게? 전이죠. 아 그러면 그 얘기는 그날 또 생생하게 네, 월요일 날 오실 거예요. 네네 월요일 날. 네. 잘하겠습니다. 아 브렉시트가 이제 한 2번 들으니까 저처럼 아둔한 사람은 조금 감이 잡힙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